그래 오늘 이상을 되찾아가지고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또 이렇게 오붓하게 이야기합시다. 그 교재 교재라는 이 책을 안 가져오면 혼날까 싶어서. 학생이 준비가 돼요. 먼저 준비 다 해야죠. 몇 페이지가 이게 43페이지 임진강 수계. 그날 우리가 상경도 이 전체 국토를 개관하는 상경도 설명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갖고, 그 다음에 그 북한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남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7개 그 강을 답사했는데 2개를 했으니까 그래 아직 5개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5개라도 한 강에 10분만 해도 50분이고, 오늘은 여러분 좀 궁금하신 거 뭐 이렇게 저 드라이브 여행 하고 싶을 때 혹시 챙겨들 게 뭔지 그런 건 좀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먼저 경험했던 거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서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페이지에 이 그 페이지에 보시면 이 임진강 수계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팔당호에서 이 서울 시내를 한강에 관통을 해가지고 저 파주 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철원 연천에서 내려오는 임진강을 그 만나는데, 거기가 바로 그 이제 오두산이라는 데입니다. 그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가기 전에 이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는 이것도 상당히 이것을 열심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특히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오두산 저 한강을 관통하는 게 약 W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10밖에 안 되니까 뭐 모자라면 가채들 좀 보시죠. 그럼 좀 이걸 다 나눠드릴까요? 예, 내 거를 내가 챙겨놨구나. 제일 더 쉽은 되지. 여기 서울이 말이죠. 워낙 광역화돼 가지고 뭐 강북, 강남, 저 동쪽, 서쪽 하면은 나는 서울에 오래 살아도 위치를 갖다 가끔 그걸 못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표적을 정하는데, 요 한강이 서울 시내를 관통할 때 여기에 보니까 이 W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W.에다가 꼭지를 하나씩 적어 보면은 제일 위에 꼭지가 구리가 됩니다. 이제 구리는 우리 아시죠? 저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강이 바로 서진하지 않고 남쪽으로 오가지고 서진하고, 이건 서남쪽으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실에 왔다가 거기서는 압구정동으로 북서진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잠실 압구정에서는 또 이 동작동으로 남서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여의도 쪽으로 또 북서진을 해가지고 저기 뭐 그저 고창까지 가는데, 거기에 내가 손수 내가 한번 그려봤더니 뭐가 좀 서툴링이 있어가지고 정정상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라는 글자 3개가 그 동그라미 밑으로 와야 됩니다. 꼭 강북의 여의도는 같은데. 그리고 김포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서쪽에 있어야 되니까 고향과 김포 거의 나란히 그렇게 점을 좀 찍어줘서 수행해 주시는데, 근데 제 경우에 이거 어떻게 서울 지리를 확인하려면은, 우선 그 잠실은 내가 이제 분당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분당에서 탄천이 중요한 교통로입니다. 탄천이 흘러 들어가는 데가 잠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정한다고. 그럼 잠실에 이제 탄천이 들어가는데, 탄천이 한강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양재천
양재천이 이제 그래 합류해가지고 한강을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양재천 그것도 소보하여 가면은 경부 고속도로 나가는 거 방향이 잡힌다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잘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거기 큰 다리가 북쪽 한강 북쪽은 다리가 그 일본의 영동대교가 있는데 그 조그만 벗어납니다. 영동대교를 타야 강북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면 구리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저쪽에 이제 뭐 저쪽 일산으로 가는데 이 다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표시를 한번 해갖고 그 다음에 그 압구정동으로 쭉 올라가면 압구정에 툭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강 북쪽에 이 중요한 지류 동부간선도. 네. 안경을 금방 보다가 어디 뒀어? 책 속에 중랑천이 안경은 예. 아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압구정동 가면은 그 강북쪽에 그 큰 우리가 중요시하는 중량천이 그쪽으로 흘러와요. 중랑천. 예. 예. 중량천이 거기입니다. 그 중량천이 흘러오다가 한강에 합류하기 전에 이 청계천이 거기서 중간에서 합류하지 않습니까? 요 강길을 알면은 이 중량천 따라가면은 그 옆으로 동부 간선도로가 쫙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 태릉으로 가거든요. 옳지. 그러면 태릉으로 이래야겠다. 이 중량천은 저기 북한산 도봉산에서 흘러오는 물입니다. 네, 네. 그러면 도봉산, 북한산도 대충 위치가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이용 차관점이 거기 이번에 한남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여기 이제 압구정 가면 조금만 비켜나면 한강대교가 있고 그럼 그거 타고 가면은 뭐 남산 터널에서 한국은행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이 표적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압구정동에서 이 남서쪽으로 가면은 이 동작동이거든요. 이 동작동이 보면은 이 새작자입니다. 그래서 새가 알을 품은 것처럼 온방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상당히 명지라는데 여기는 이게 서울의 중심 축이기 때문에 이 동작동에서 강 건너에 용산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남산이 있고 그다음에 북악산, 북한산이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연장선을 하면 관악산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의 XY축 중에서 Y축이라고 내 나름대로 그래 해석을 해요. 한강은 X축이고 XY축을 잡았으니까 이 좌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동작동에서 다리를 건너는데 우리가 중요한 다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잠실대교 잠실이 아니라 잠수대교 네, 잠수대교를 건너면 용산을 해가지고 삼각지로 해서 이것도 그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리가 한강대교인데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교니까 그래서 동작동 가면은 이 다리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강 건너에는 이런 중량천하고 청계천이 들어온다. 접점이다. 요걸 내가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북쪽으로 가면 이제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여의도에 가면은 뭐 우리 다 아는 거고 거기 내가 많이 표적하는 게 마포대교입니다. 그 여의도 옆에 마포대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동작 그 5거리 해가지고 서대문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쭉 더 연장해 가면은 김포까지 가는 거고 이제 고향 일산까지 가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좀 활용한다는 것을 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서울 지리 몇 번 더 잘 아시니까 뭐 그런 설명 필요 없겠지만 자 그러면 말이죠. 거기 그래 쭉 올라가면은 이제 오두산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나도 거의 몇 번 갔지만은도 오두산 갈 때마다 지리 공부를 많이 해요. 거기 이제 한강은 가서 거기서 보니까 한강이 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임진강은 완전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오고 있다고.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임진강,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본 한강 이것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놈이 서쪽으로 가면은
김포반도를 지나서 강화도로 해가지고 서해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강 수계의 하나가 임진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도권에 수계를 하려면 반드시 임진강을 그런 의미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관광 여행 의미에서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임진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북한강입니다. 이게 경기도 북쪽의 연천 근처에서 이제 국경선을 넘어서 한국에는 임진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진강의 중요한 지류가 한탄강. 이 한탄강은 그 원류가 철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강을 한번 쭉 거슬러서 여행 드라이브 해보려면 이 철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철원을 가는 도중에 거기 우리가 자주 가는 산정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즘 포천에서 구리에서 포천 가는 고속도로 근연이 생겨가지고 그걸 타니까 뭐 포천선 가서 한 30분 정도 하니까 산정호수 되더라고. 그래서 서울서 한 8시 반 뭐 이래 지났는데도 가니까 10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때 갔더니 오전 중이라서 그거라 공기도 맑고 그 뭐 한적한 곳이니까 거기다 이제 철책 이건 나무 목책을 가지고 그 한정호수 전부를 둘러놨어요. 댓글을 쫙 깔아놨지. 예. 그게 참 좋더라고. 예, 그래서 예. 뭐 우리 내외가 아주 그 아무런 그 힘들지 않고 한 1시간쯤 그랬죠. 그 산책을 했는데 공기 좋고 물 맑고 뭐 조용하고 아주 참 좋더만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근처에서 뭐 갈비집 거기 1동 2동 갈비집 많지 않습니까? 그 서울버스 앞이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한탄철원은 그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고석정인데 외로울 꽃자 돌석자 여기 여러분 가보시면 이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좀 붐비기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출발 표시점이지 뭐 거기 꼭 내려가 볼 필요는 없고 그다음 이 한탄강이 보니까 굉장히 험한 강입니다. 이 뭐 화산 폭발이 되어서 이루어진 이라든지 절벽도 있고 절벽을 이 절벽이 이렇게 된 그 수직으로 주상절리. 주상절벽, 절리. 예, 주상절리. 절리인가 이게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예. 그리고 자동차 길이 바로 한탄강에 잘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갔을 때는 되게 그게 있습니다. 한탄 건너는 그 뭐지 요즘 이 줄 매가지고 하는 다리 출렁다리. 출렁다리가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출렁다리를 이용하시면은 한탄강을 갖다가 이 경관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이 예정 잡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쭉 가면 이제 그 연천인데 연천에 가서 보니까 한탄강하고 근데 거기는 연천 뭐 전곡 이런 데인데 거기서 이 파문가까지 뭐 국도가 아주 잘 된 도로가 있는데 그거 바로 타고 오면 금방 와요. 한 2, 30분. 근데 그보다는 지방도로를 탔어요. 지방도로를 타고 가니까 그것도 농촌 풍경도 있고 거기 타고 오니까 거기 하나 고랑포구라고 고랑 노골고자 물결랑자입니까 포구예요. 원래 이거 임진강의 포구인데 이게 아마 짐작한데 서해안에서 밀물 때 어선이 쭉 올라가지고 고랑포구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게 상당히 교통의 요지인데 그리고 고랑포구도 한번 보는데 요즘은 여기 가면 이게 쫙 돈다고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지면서 수량이 굉장히 풍부해. 그게 6.25 때 격전지였답니다. 저쪽은 북한이고 이쪽은 이제 국군 유엔군인데 여기에 주둔했던 군인이 영국 군인지 카나다 군인지 그래요. 지금도 표시판이 있어요. 그 격전지의 유적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래서 6.25가 이때 여기서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보고 경치도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국도를 타고 임진강까지 오니까 뭐 거기는 다 좋고 임진강 가서 이제 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이어서 이 오두산까지 올라면 자유로 그 드라이브 코스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드라이브 코스인데
그래가지고 오두산까지 갔어요. 갔더니 오두산에 옛날보다도 더 잘 해놨어요. 전망대를 아주 확대 크게 해놨는데 가서 북쪽도 잘 볼 수 있고 거기 뭐 저쪽에 개성이 어느 쪽이고 송악산인데 멀리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처음 알은 것은 남북 경계선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시작됩니다. 강속으로. 그 전까지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위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죠. 점선으로 쭉 되어오다가 임진각 지나서 오두산에 와서 강 중앙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강의 중앙선을 따라서 남북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라고. 그래 그 밑에 뭐 지뢰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게 항상 그게 그런 사고도 나고 사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참 저 경관이요. 그 한강 북쪽에서는 그 임진각하고 남쪽에서는 한강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부딪혀서 막 서쪽으로 밀려가는 같은 정도로 물바다인데 그것도 대단히 볼만한 경관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유로를 따라서 하는데 그다음 여기 표시는 거기서 김포반도로 이 강화도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건 하루에는 힘듭니다. 가신다면은 이 오두산까지 갔다가 집 돌아와서 다음 기회에 그 오두산부터 이 김포 북쪽으로 해서 강화도 성모도 가면은 더 차분히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뭐 다 아시는데 특히 강화도 제일 북단에 이 전망대가 있어요. 군인들이 관리하는 해병대가 관리하는 전망대인데 이 낮에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침무정 내고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북한이 바로 코앞이야. 바로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코앞이 바로 북한이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곧장 가면은 이제 그 성모도인데 이 성모도 위에 교동도인데 강화도 우리가 가끔 드라이브 가도 이 성모도를 많이 가지 교동도는 그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요즘 거기에 말이죠 강화도 본섬에서 교동도 가는 교동대교가 생겼어요. 다리가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시기 좋다고. 전에는 페리로 갔는데 이제 그래 아주 성모도도 연결됐어요. 그래서 가면은 성모도 가는 이제 교동도로 바로 가는 이 교동대교를 건너가면 그것도 경관이 괜찮아요. 교동도도 이제 시골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요즘 교동도에 그 전에 몇 번 갔었는데 최근에 가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산에 여기 표시를 했는데 이 화계산이라는 게 한 200~300m 표고 됐는데 그 높은 산도 아닌데 거기에서는 좀 높은 산이 돼가지고 주변 경관이 다 보인다고. 그래 가시면은 여기 올라가는 케이블카라 갈까 뭐 곤도라가 모노레일이 있어. 모노레일 그거 타고 가니까 그 정상에 가서 주변을 쭉 보는데 전망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코스를 잡으시면 고래 해보면은 이 임진강 그 코스 그다음에 하고 와서 이어서 이 오두산에서 김포로 해가지고 이 강화도까지 가는 거 이게 코스를 잡으면 참 우리 드라이브하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근데 거기 가서 느꼈어요. 옛날에 교동 그 성모도 같은 거는 내가 인천에 좀 근무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갔을 때만 해도 저런 변방이 있나 뭐 가서 보니까 뭐 북쪽 쳐다보고 뭐 이 성묘하러 온 사람들 눈물 흘리사고 소주잔 마셨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게 뭐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교동도가 참 한국 국토의 변두리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개발이 되고 하니까 이것도 한국 국토의 중요한 한 코너를 담당하겠구나 해서 좀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뭐 그래서 그 임진강은 뭐 한번 일별을 했는데 혹시 뭐 그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면은 그런 관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좀 본 대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인데 영산강은 이게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뭐 저기 호남 쪽으로 갔고 이게 가면서 이 영산강뿐 아니고 근데 그쪽에 꼭 좀 많이 가보고 싶어서 일정을 한 3박 4일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산강 자체도 그렇지만 목포에서 그 신안군도 그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 이제 갈 때 이 서울 근교 갈 때 좀 달라요. 문제가 자동차 운전입니다. 이 서울 근교는 뭐 내가 운전하기도 하고 또 뭐 할 때는 뭐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기사 딸린 차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뭐 3박 4일, 2박 3일인데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동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 내외를 동행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들 내외 뭐 다 다뤄보지만 요즘 며느리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동행을 하고 싶어도 눈치 본다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바로 내가 공격을 했어요. 야야 이래 하는데 가자. 그러면서 말 떨어지기 무섭게 파격적인 조건을 주셨어요. 너 가는 도중에 호텔비는 다 된다. 가면서 먹거리 다 된다. 너는 자동차 운전하라 하니까 기가 솔깃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거 내끼리 뭐 이렇게 휴가를 이제 잡기를 뭐 한 언제 휴가를 둘 다 직장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거리 할 때는 아무래도 그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점인데 그 대신 참 모처럼 가보지 못한 곳을 가서 참 잘 여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영산강이 보니까 이게 지도에 52페이지 지도가 이 지도가 말이죠. 여기 있는 이 지도뿐 아니고 다른 게 다 좀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행 이게 맞추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지도가 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 미비한 걸 다시 보완해서 다시 고쳐서 하라 그랬어요. 뭐 지금 준비하고 진고판. 네, 진고판이다. 근데 여기에 지도가 틀린 건 아니고 그게 좀 보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담인데 나는 이거 하면서 참 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즘 옛날하고 달라서 지도 공부, 지리 공부가 좋은 게 바로 컴퓨터에 나는 그 주로 인터넷 네이버에 지도 섹션 아니 있어요. 그걸 들어가니까 가고 싶은 곳만 딱 찍으니까 딱 뜨더라고. 그거 이제 마우스만 살살 돌리니까 이게 뭐 폭이 커졌다가 줄어졌다가 살살 옮기니까 이제 압구정동에서 구리에서 뭐 양수리까지 이렇게 착착하는데 아주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 약도 그러니 그랬더니 그래 공부한 거고 여기 이 드라이브 코스 잡을 때도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 여러분이 더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영산강을 가보려고 보니까 이게 영산강이 광주 북쪽에 그 담양에 거기에 영산강의 상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요즘 그래 이제 광주 가는 이 고속도로를 타고 보니까 담양에서 저쪽 동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담양 IC가 있어요. 그 담양 IC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조금 담양 호수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거기도 담양이라는 데가 여기 혹시 그쪽에 연구하신 분 계세요? 아주 참하고 아주 전형적인 남도의 소도시라 할까 농촌 도시라 할까 아주 산세로 좋고 깨끗하고 또 요즘 시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휴양 시설이라든지 이래서 아주 편안하게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다음날 이제 광주로 해서 영산포로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광주는 뭐 워낙 큰 도시니까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이 영산포까지 오는데 이거는 영산강 따라서 주로 쭉 도로가 되어 있어요. 영산포 여기 유명한 데 아닙니까? 굴비가 흑산도 굴비가 서해안에 밀물 타고 어선 질려서 여기까지는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밑에 하구뚝을 만들어놔서 이제 수로는 막혔고 아주 내려가서 봤더니 뭐 온 동네가 굴비집 홍어
홍어 동네예요. 먹을 시간도 없고 보니까 뭐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그런 이제 홍어 그 동네인데 요즘은 들어보니까 이 흑산도 그 홍어가 아니고 브라질산 칠리산이래요. 아 이거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이제 국산도 오는데 어쨌든 목포에 가서 그래 들어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흑산도 하고 수입산하고. 그래 목포 가서는 뭐 좀 괜찮다는 집 일부러 한번 가봤는데 DJ도 뭐 이렇게 거기서 먹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좋은 집이 싶어서 갔더니 좋기는 좋은데 뭘 거기도 뭐 이렇게 고기마다 뭐 패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흑산도고 요거는 몇 년 숙성한 거고 요거 했는데 아이고 그 괜찮게 먹었는데 아이고 먹을 때는 좋아하는데 그게 굉장히 자극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어 삭힌 거 말입니다. 홍어 삭힌 거. 그것도 그 주인이 그래요. 이 양분해가지고 이 저 한쪽은 좀 덜 매운 거고 한쪽은 좀 그 한 거니까 요거부터 드셔보시라고. 먹을만해. 그래서 먹은 김에 여기까지 먹었더니 이놈이 완전히 입안에 가서 화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참 좋은 그 시식을 한번 했고. 근데 목포보다는 사실은 거기에서 목포 이 신안군도로 가려면은 이 목포에서 출발합니다.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앞해도라고 있죠. 요 목포에서 앞해도 이 신안군의 이 군청 소재지고 근데 여기까지는 그 전부터 육교가 해상교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놀라운 거는 이 신안군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내 책에도 적었지만 옛날보다 그 전에 생각하기는 신안 그러면 그 신안에 뭐 보물섬 그거 받은 그런 거고 그다음에 DJ 고향이 거기 아니에요. 예. DJ 고향이 예. 하이도.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가 국립공원이 국립해상공원이에요. 면단이 섬만에 한 10개가 있어요. 면단이 되면 자동차로 드라이브 해도 한참 드라이브 합니다. 그런 게 한 10개 있는데 10개 다 볼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데를 보고 쭉 가다가 근데 가는데 거기 꼭 그 특이사항이 앞해도에서 그 천사대교라고 사각형이 표시되어 있죠. 요게 고섬 이름이 망태도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신안군섬의 목포의 수평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 거기만 가면은 다른 섬들이 연결되기 쉬워요. 그 대교가 최근에 됐는데 여기는 바로 이름대로 천사대교 1004개의 섬을 신안군에 있다 해가지고 뭐 큰섬, 장원섬, 무명섬 뭐 등등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대교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 인천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큰 도로 큰 해상교 정도인데 20km인가 되고 뭐 4차선에다가 뭐 현수교에다가 뭐 이 사장교에다가 쫙 돼 있는데 정말 그 장관이고 그거는 완전히 이 개통됨으로 해서 그 신안에 있는 많은 섬들이 육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안을 가서 보니까 뭐 양파라든지 뭐 이런 그 농작물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지어가지고 그대로 뭐 목포로 해서 소송하니까 이 완전 육조화 될 정도로 이 천사대교가 이제 의미가 가는데 그래서 신안군에 이제 가서 신안도서에 가서 뱀으로 아이 오프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박을 하고 하는데 이거 내가 전에 안희사한테도 소개했지만 거기에 증도라고 있어요. 증도 내가 1박 한 2박 한 적이 있으면 증도가 그 섬에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구나. 증도 있네. 거기 사각형의 증도로 있는데 여기는 이 육속이 안 돼 있고 페리로 갔어요. 자동차로 페리 뭐 배가 좋으니까. 근데 여기에 그 이름 참 거창한 엘도라도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엘도라도. 갔더니 언덕 위에 전망 좋은데 시설도 좋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해안선이 쫙 있고 혹시 가시거나 하면 가세요. 해안선 쪽에 있고 해안선 따라서 이 산림 산책로가 길어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이거 참
제일 하는 이 서해안 이 목포 이 구석지인데 언제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나 싶은데 그래서 그 내가 여기 책에 썼습니다만도 인도네시아 발리를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나 여기나 뭐 오히려 이게 인도네시아 발리 참 가보셨지만 관광객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뭐 아주 이제 그 좀 그 한데 아주 참 그 좋은 경관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육지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 서해안 그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왔습니다. 변산반도, 고군산군도 이제 거의 고군산군도 가기 전에 변산반도에서 새만금 그 아니었어요. 그것도 한번 더 보고 그거 참 대단한 그 육주한데 근데 그 나는 그 절에 거기 이 변산반도에 있는 내가 들린 내소서요? 내소사. 예. 아이 내소사 여러분 취향에 다 다르겠지만 나는 거기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저쪽에 선운사는 그 너무 커서 한데 내소사는 오붓한 게 고찰이고 요즘 절에 가면 말이 너무 저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게 뭐 관광시처럼 되는데 이 절은 가니까 그전 그 모습을 그대로 있고 약간의 뭐 좀 그런데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쪽에 뭐 절 있는데 관심 있으면 이거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쭉 오는데 그 변산반도에서 군산 오는데 중간에 고군산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도 섬이 몇 개 있었는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외딴 섬들인데 이게 다 관광지로 개발되었어요. 그 일부러 한번 들렸더니 거기도 뭐 잘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뭐 서해안 따라서 왔는데 이래 오니까 한 3박 4일을 했지만은도 아주 많은 이 여행의 뭐 지식이라 할까 이 즐거움이라 할까 의의라 할까 이런 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래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섬진강은 뭐 우리가 많이 가는데 이제 하동에 그 뭐 저 매화밭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보다는 이 섬진강의 그 상류부터 한번 쭉 가보고 싶었어. 더구나 그 섬진강은 거기 지도에 보시면은 지리산이 거기 있죠. 저 위에 지리산이 있고 이 섬진강은 지리산이 워낙 크니까 지리산의 서쪽을 따라서 오면은 그 곡성 뭐 이 남은 곡성이고 그게 남쪽을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구례에서 하동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을 끼고 도는 게 이제 이 섬진강인데 이 섬진강은 그 섬진강 따라서 이제 쭉 여행해 보니까 뭐 섬진강 아름다운 건 우리 다 아는 거고 나는 그것보다는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우리 고유 전래 문화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구례 그 화엄사 말고 구례 근처에 여기 있는 그 집 이름이 쌍산. 53페이지보다는 65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도가 또 65페이지. 지금 65페이지, 64페이지. 64페이지. 그래서 쌍산제가 있는데 거기에요. 의외로 굉장히 그 양반 대가의 옛날 그 농촌 그게 뭐 본채, 사랑채 뭐 다 해가지고 대밭도 있고 뭐 아주 그 이상적인 규모의 장원급입니다. 저는 안 봤지만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건 운조루. 그러니까 아마 그 구례 운조루가 유명하거든요. 그 강릉에 또 왜 그 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그 기억하는 거는 혹시 그쪽이 운조루라는 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그 지리산 그 산로이지 산로. 그 금강과 지리산의 그 언저리인데 이런 데도 참 가볼 만하고 여기 제일 많이 이번에 안 갔지만 많이 알려진 게 이 토지에 나오는 그
최인사. 그것도 나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하동으로 내려와서 가면은 그런 그 최참파한테 내가 토지를 다 읽어봤는데 평사리. 예. 거기가 바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최근에 여기 뭐 K대에 원장하다가 이제 끝내고 자기 고향이 하동인데 거기 가서 그런 집을 뭐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 자기가 돌아가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한번 꼭 뭐 놀러 오시라 하던데 하여튼 그쪽에 그런 분위기의 집들이 많아요. 대가들이. 네, 대가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여행하시면은 뭐 저쪽에 매화밭 그거는 뭐 좋기는 한데 그거는 또 계절에 따라서 그렇고 매화밭에 가면은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창경을 온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리산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 영산강을 이 섬진강 갔을 때는 하동까지는 뭐 대체로 그런 건데 꼭 가보고 싶은 데가 남쪽에 있는 섬들인데 거기서 순천 여수 순천을 지나 고흥반도가 있습니다. 고흥반도 가보셨어요? 저를 한번. 네, 고흥반도가 쌓아 올리는 그렇죠. 발사되어 있는. 거기 보시면은 여기 저 지도에 네. 64 고흥반도 4페이지. 64페이지에 고흥반도에 그 고흥반도 나로도. 거기에 새끼 섬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금도하고 나로도인데 나로도. 이제 여기를 그 있는데 나 이런 새끼 섬이 있는 줄 이번에 알았어요. 근데 거금도는 말이죠. 거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왜 한센병자 있는 소록도 이 거금도 건너가는 다리 바로 근처에 있어요. 요즘 뭐 거기도 시간이 없어 못 들리는데 아주 안에 참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못 들리고 그냥 거금도로 건너가는데 이게 새끼 섬이지만 그 다리가요. 그것도 사장교예요. 아이 보니까 아주 아름다워. 그 더구나 바다고 산이고 뭐 날씨 좋고 하니까 뭐 전부가 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건너갔더니 그 섬 주위로 그거는 국도인지 지방도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스팔트 잘 돼 있고 도로 표지판 잘 돼 있고 조용하고 한적하고 드라이브 하는데 뭐 아주 좋았어요. 그래 한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 벌써 점심 때가 거의 돼 가지고 거금도 뭐 바닷가에 칼국수 집들이 뭐 들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간단히 뭐 오찬을 하고 그래 와서 이제 거금도로 건너왔는데 거금도에서 저 고흥반도로 건너왔는데 여기서 고다음 석박지인 여수로 가려면 이제 고흥반도 동쪽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나로도가 거기 들어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들릴 시간 전혀 없었고 요즘 나로도가 굉장히 우주 산업의 그 센터가 돼가지고 뭐 그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서 경치가 참 좋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고흥반도도 그렇고 거기에 두 새끼섬 한번 꼭 가보실 만하고 그 새끼섬으로 명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새끼는 괜찮아.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애교 있네. 멋지다. 그래서 그다음 거기 하나 특기사항은 고흥반도에서 거금도를 다녀서 나와가지고 나로도는 못 가고 이제 숙박소인 이제 여수로 가는데 이 순천만 아닙니까? 고흥반도하고 여수하고 순천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거기에 그 섬이 좀 큰 섬들이 한 4개인가 있어가지고 징검다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다시 또 순천으로 올라가서 가야 싶었더니 며느리 보고 야 이리 가는 뭐 길 한번 찾아보는데 애들 탁 하더니 아버님 이 요래 가면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 그 섬을 4개를 건너가는데 섬들이 다 아름다워요. 거기 전부 다 해상교고 이렇게 쫙 되어 있는데 가는 데마다 뭐 경치 좋은데 카페에다 다 자리 잡아가지고 쉬어가면서 그래서 이 한국의 이 관광 자원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은 게 아주 유쾌한 즐거운 그 여행을 하고 이제 여수에 갔는데 뭐 여수에 가서 이제 1박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오는데 아이들은 차 타고 오라고 우리는 그만 그 기차를 타고 오게 됐어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간 김에 이제 순천을 들렸더니 순천은 뭐 유명한 저 순천 저 갈대 그러니까 순천만에 그거는 몇 번 가도 참 저 국가 보물급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 그 옆에 이제 그 새로 요즘 여수 순천에서 순천 지자체에서 관이 강구 홍보하는 것이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순천만 나는 국가로. 국가정원이 무슨 뜻인가 싶었더니 우리 국가가 아니고 주요 국가들의 전형적인 그런 정원을 갖다가 막 복합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이래가지고 뭐 큰 넓은 곳에 그걸 해놨는데 참 애를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었더만. 근데 이제 우리는 막 그것보다 막 그거 좋은데 역시 자연스러운 순천만 갈 때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고.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점심도 먹고 SRT 타고 우리 집이 이제 수서니까 뭐 이렇게 연결하니까 뭐 아주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편안하게 돌아왔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관광 인프라가 많이 돼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뭐 자동차 몰고 다닐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이제 한참 그런 그 시간 여유가 있을 때인데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좀 좋은 관광 인프라를 활용을 하면서 이런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나 나름대로의 추천입니다. 그 순천만 공원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입장료를 따로 받던가요? 가는 데마다 양으로 가는 데마다 경로. 동병장 맞아요. 경로 티켓이 또 무료인지 뭐 할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부담 없어요. 순천만 국가정원 그건요 언젠지 한참 전에 그 세계 정원 박람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거를 이제 계속 보존해가지고 지금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박람회를 했어요. 거기 레일 거기 돌고만 그걸 타야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음악 축제도 그 축제하면서 음악도 해서 조정이도 가서 막 부르고 하여튼 그 순천만에 갈대 하고 이쪽 하고 같이 하면 아주 좋은 그 관광 여행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 금강인데 이 금강이 말이죠. 지금 나는 이 금강이 이렇게 둘러오는 줄 이렇게 긴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드라이브 코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면서 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 77페이지 금강 수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대청호 이야기는 가끔 들었는데 금강이 대청호로 해가지고 뭐 어디 부여 공주로 흘러오는 정도만 알았는데 보니까 금강이 저 밑에 진안고 전라북도 여기서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안고는 이제 진안 무주 진안 장수 여기가 아주 높은 지대예요. 그래서 이거 호남의 알프스라고 할까 호남의 그건데 호남 지역의 지리 공부하실 때 강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진안공원의 그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참 그건데요. 거기 보니까 이 진안공원이 여기에 지도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이 진안공원은 이 오른쪽에 지도 안 나오는 이게 소백산맥이 쪽 무주 그쵸. 이게 무주 이게 소백산맥입니다. 소백산맥하고 진안공원하고 이 소백산맥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쭉 오면서 거기가 덕유산이 이제 제일 중심 산이고 덕유산에서 진안 쪽으로 조금 오면 진안인데 진안에서 보니까 무주에서 진안 이제 장수인데 이게 무진장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고원지대지만 높은 산간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이 폭이 이 소백산맥하고 이 호남산맥
그 사이 폭이 한 10km 되는가 그 정도 폭에다가 그 분지니까 분지 높이는 좀 한 200m 요런 정도의 그 고원지대 분지 공원인데 이게 호남 지역의 아주 지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남 지역의 중요한 강인 금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다음에 이 새만금 망경강이라든지 거기 대진강 거기에 쭉 보면 거기가 중심이지만 우리 마침 남한강 올라가서 보려면 태백산맥, 소백산맥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상당히 높으니까 이게 대전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그 대청호가 있는 근처에 속리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지. 강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험한 곳이라서 자동차를 따라서 그걸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지도상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안공원에서 이제 거기 무슨 호수 하나 간 게 있는데 웅담호. 예. 이것도 몇 개 면을 갖다가 수몰시킨 거 아닌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수리 시설 같은 것도 참 잘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리 갔다가 이제 지난 가는 거는 처음에 무주로 먼저 갔어요. 무주는 우리 호남 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무주는 가서 무주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깨끗해요. 그 소백산맥 바로 속에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소백산맥 가운데 있고 이 금강의 지류가 시내를 흐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도시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무주가 참 그런 곳이구나. 상당히 위도로 높은 거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이제 이 진안공원 쪽으로 역주행한 거죠. 그 금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무주구천동 그 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주구천동 시작되는 데가 그 낮에 통문. 근데 거기가 그 낮에 통문에서부터 그 시작되는데 그 낮에 통문은 이제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더라고요. 말도 못하네. 그래서 내가 저거는 신라 백제가 아닌데 그래 그 옆에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 사실은요 저거 일제시대 탄광 때 만드는 겁니다. 자 안내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덕유산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거 참 경치 좋아요. 한 무주 그야말로 무주 구천동 아닙니까? 그래 가서 갔더니 경치도 좋고 한데 거기 갔더니 거기가 요즘 큰 리조트 무슨 국립공원이 이 산 이름을 잘 전에 스키장 무주 리조트 있었습니다. 산이 있다면 덕유산 그 공원 이름이 하여튼 거기인데 그 전에 갔을 때도 거기에 참 덕유산이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산입니다. 거기 꼭대기 올라가면은 호남, 영남 저 다 보이는 곳인데 갔더니 딱 그냥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끝나버렸어요. 거기도 꼭 반드시 그거는 올라가 보려 그랬는데 거기 마이산이? 마이산 말고 아니 덕유산에 거기서 곤도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높은데 향로봉까지 가는 거기를 꼭 올라가 보려 그랬는데 표를 사러 갔더니 딱 마감이라 시간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올라가고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덕유산의 이 공원이 좀 행합니다. 크기만 크고 그 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확대가 안 돼서 그런 데 괜찮은데 이번에 갔더니 숙소동을 쫙 지어놓고 말이죠. 또 뭐도 있고 한데 사람이 별로 없어. 그때 내가 여름 철인데 그래서 이 경영하는
그게 아마 그 요즘 저 그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재벌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좀 행해서 그리고 아주 원래 코로나가 안 끝나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원래 그걸 쌍방울에서 했는데 쌍방울의 실권이 딴데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간 데가 요즘 운영이 뭐, 잘 안 되다가 다른 데서 인수를 했습니다. 저건 누구죠? 저 유승근 씨 하는 부영. 부영에서 그걸 인수를 했더라고. 하긴 했는데 인수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최근에 예. 그런 데서 인수해야 돼. 부영에서 인수를 했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더 있어야 되죠. 그 앞으로 그는 참그 지역에 이 고원 뭐 레자 뭐 휴양 시설 이런 참 좋겠던데 그게 조금 아쉬워. 처음에 쌍방울에서 개발한 거. 그래서 거기 스케대로 예, 평창 대신 거기하고 서로 경쟁하다가 거기를 했어야 돼. 눈도 잘 안 오는데 그거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를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앙센터인데 뭐. 그거를 갖다가 무리하게 말이죠. 뭐저 전라도에서 유치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생피도 당하고 뭐 참 그 사람들이 무주가 무공항이가 돼서 그런지 그 반딧불 축제를 가는 게 그것도 있다. 이제 무주에서 그 낮에 통문을 가는 그 지류 따라 가니까 반딧불 공원도 있고 국가 무슨 태권도 공원도 거기 있어요. 거기 태권도 원이 거기 있어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발상지로. 거기가 그런 면에서 그런 스포츠 문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곳이던데 이제 그래 가가지고 금강을 갔는데 그 금강 그 덕유산에서 그 1박을 하고 이 금강을 보니까 이 금강이 다시 그 50페이지 영상강이고 네, 76페이지 보시면은 이 내가 지리 공부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이름 붙인 게 이게 말굽형입니다. 이 진안 공원에서 북쪽으로 쫙 하다가 대청호까지 가서는 대전 근처 아닙니까? 거기서 서쪽으로 공주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쫙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경을 해가지고 군산을 빠지니까 이게 완전히 말굽형인데 바로 U자죠. U자에 깎고 덮어놓은 거.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답사를 하지 생각한 결과 이거는 잘라서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대체로 내 나름대로 구분하기를 상류지역은 진안공원에서 그 대청호 가는 거기 이제 그 부분, 그다음 대청호에서 공주로 가는 그게 중간 허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논산으로 해가지고 강경을 해서 군산간 그게 이제 하부인데, 그래 이걸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 거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전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참고를 했죠. 그런데 청남대에 가서 느낀 게 자꾸 사람들이 청남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인식이라 할까. 이 대통령이 말이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고급 그걸 하느냐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거기 오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뭐 수목 광경 좋고 여러 가지 갖췄는데 이거는 국가급 어떤 미국에도 왜가 안 있어요. 외빈들 오면은 그런 국가급 하우스예요. 근데 그거를 영빈관이죠. 영빈관이죠. 영빈관. 그리고 또 대통령도 휴식도 하고. 캠프 데이비드처럼. 아마 그걸 갖다가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YS 때인가 아마 그 한가 아니야 노무현 때인가. 어쨌든 뭐 그건 어쨌든 간에 그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쪽으로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가지고 대청호에서 그 공주를 지나가지고 이제 거기 칠갑산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칠갑산 뭐 콩만 이거만 알았지 칠갑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마 내 친구들도 칠갑산 어딘지 물어보면 어디지 한다고. 근데 칠갑산에 갔더니 이거 칠갑산이 내나 금강에 한쪽 벽인데 거기서 계곡이 많아요. 그 칠갑산이 많이 안 알려지는지 아주 원시림 거의 그대로고
거기서 계곡이만 하는데 거기서 오는 흘러 내려오는 전부 다 금강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논산으로 저 강경으로 해서 가는데 그 계곡 중 하나가 내가 갔던 이 장곡사라며 장곡사. 예, 장곡사가 있는데 장곡사가 길장자 골곡자 아닙니까? 그 이제 장곡사인데 장곡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금강에서 그 칠갑산을 골짜기를 하나 촬영하면 꼬불꼬불 해가지고인데 그것도 드라이브 코스가 한적한 게 참 좋은데 그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벚꽃나무 길이 한 2km, 3km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때가 쉬던 그 시즌이 되면은 주변에서 그 오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거 이제 우리는 그건 보지 못했는데 그래 갔더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한적한 절이 장곡사들만 그런데 거기 좀 돌아보고 이제 그때 그래 왔고 두 번째 이제 갈 때가 이 상류 지역인 저 진안공원은 이 고속도로 따라가가지고 금산 인삼 거기에서 그냥 아시에 빠져 나오니까 바로 일이 하는데 무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진안공원 무주구천동 덕유산에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 진안공원을 둘러서 진안 그 옹담호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강 강경으로 가는데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중간에 이거는 사실 금강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로질렀어. 이제 이렇게 갔더니 강경이 이제 금강인데 강경은 미안합니다. 강경이 가서 보니까 얼른 지나치면서 느낀 게 그 논산 옆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개발할 때 이 논산 강경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 이제 그 개발을 해가지고 뭐 농산물을 이제 많이 생산하는데 그게 일본으로 실려 나가는 그 포구가 강경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니까 뭐 은행, 뭐 철도 이게 많아요. 강경 산업도 상당히 나 있지 않습니까? 지역 고향이 그래. 아니 내가 공자님 앞에서 붙여서 전국에서 꼽아주는 몇 군데 중에 하나. 내 친구도 강경 산업 나와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람, 그 지역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 가는데 옛날에. 김정남 씨가 그렇지. 강경이었지 맞습니다. 근데 강경 이제 포도인데 포구. 내 말 맞죠? 옛날에 그 서해안에서 강경까지 와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안에 그 강 거기 있어가지고 그 양쌀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거기서 군산 실어나는 거. 그러니까 강경하고 군산이 중요한 교통요지라. 그러니까 강경에도 뭐 학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창고업도 있고 군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수로인데. 강경에서 이제 그 금강을 따라서 공주로 오는데 부여로. 그래서 부여는 우리 뭐 잘 알잖아요. 그 참한 도시예요 부여가. 그 역사적인 것도 많고 그 주변 환경도 아주 깔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공주까지 거슬러 올라오는데 공주까지 오는데 거기도 강변도로에 말이죠. 아주 지방도로예요. 지방도로가 그 금강을 따라서 쭉 있는데. 거기 아주 희한한 게 소나무로 가지고 가로수를 만들었어요. 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저 부여에서 공주까지 강변을 따라서 그야말로 강변도로입니다. 가는데 그 소나무를 가지고 한 4, 5km 좁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드라이브 코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뭐 공주 와서는 뭐 논산으로 해가지고 오라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도 2박 3일을 했어요. 금강에 그래 2박 3일을 해도 빡빡하더만요. 그 일본에 이미 다녀왔는데도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여행 계획을 세우면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 거리 이런 걸 잘 감안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해야 되지 않는 코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금강이 참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이번에 이거 하면서 지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그쳤을 텐데 그 금강의 상류 저희 발원지가 그 뜸봉샘이라고 있습니다. 뜸봉샘. 근데 대미샘도 뜸봉샘은 장수에 있고 대미샘은 섬진강의 상류인데 그것은 바로 1km 거리밖에 없어요. 다 거기가 다 바로 거기다 진안공원 진안공원이죠. 진안에 그 대미샘 있고 장수에 경계에서 만나지 그 인근 거리에 다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금강은 이렇게 뭐 그야말로 말구평으로 된 거 잘라가지고 한 봤는데 참 좋은 지리 공부, 문화 공부, 역사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낙동강인데 이 낙동강에 대해서 할 이야기 좀 했어요. 이 우선 오늘은 점심시간 내가 침범 안 하는 거겠죠. 아 첫날에 그거 모르고 해가지고 눈총을 많이 받았는데 예, 지금 11시 반까지 하죠. 11시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은 그래 내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북한강부터 시작해서 북한강, 남한강, 그다음에 그 한강 수교인 임진강까지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지방으로 가서 금강도 하고 영산강을 하고 이제 섬진강을 해가지고 공부반도 해봤는데 남은 거는 이제 낙동강이에요. 근데 낙동강은 내가 좀 압니다. 우선 그 낙동강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넓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저 지도 2개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아주 뭐 저 이미지 그림인데 보면은 저 위에 안동호가 있어가지고 이 저 오다가 뭐 영강이라는 게 있고 낙동강 본류가 돼가지고 오다가 그 남강이 있고 밀양강을 했는데 이거는 저 자동차를 가지고 이 전체를 본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워낙 넓고 큰 지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낙동강은 위에 그냥 지도 공부만 하고 실제 답사는 제일 끝에 지류가 남강이거든요. 그 남강이 이제 거기 93페이지에 남강이라는 지류가 있고 왼쪽 그림이 이제 남강을 갖다가 좀 확대한 건데 이것도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도를 바꾸면서 아주 더 간단하고 명료한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안유사 우리 월보가 아니라 소식 곧 수고 많았어요. 내가 온 거만 적어서 내가 지도를 했는데 내가 한 걸 너무 막 근데 아주 그 지도를 몇 개가 잘 골라가지고 편집을 아주 편집을 잘했어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선 그 남강을 보면은요. 나도 이번에 남강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인연도 있고 연구도 있고 해서 관심도 많았지만 이번에 하면서 또 많이 배운 게 남강이 보통 그러면 우리는 진주남강을 생각해요. 진주남강 그 뭐 역사 전설도 있고 뭐 그리고 거기 문예 이런 학술회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남강이 그거는 진주는 아주 일부고 원래 이 상류가 함양산청입니다. 함양산청인데 그쪽에도 고향 누구도 없어요. 내 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래 함양산청인데 함양산청 거기가 덕유산입니다. 그 덕유산 소백산맥 줄기여서 쭉 와가지고 이제 그 덕유산하고 지리산 중간쯤에서 그 함양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 고속도로 타가지고 함양으로 와서 근데 함양부터 해가지고 이게 산청을 해서 진양으로 해가지고 의령으로 해서 함안으로 해가지고 저 남지로 해서 저 밀양까지 가는데 그래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요런 코스를 잡는데 그 전에 우리는 그쪽이 고향이라도 마산 뭐 함안 쪽은 함양 산청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때 알기로는 경상남도 오지 중에 오지 백지가 함양산청이다. 함양 가면 산청 딱 붙여가지고 백오지의 대명사가 함양산청이라고. 그만큼 사람들 가지도 않으면 머릿속에만 아니 나라 전체로는 삼수갑산이라 그랬고 가장 오지를 경상도에서는 함양산청인데 함양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해명산청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이제 지형상으로 이제 지리산에서 그 오고 지리산가 대각점에 있는 것이
합천 그 황매산이라고 있어요. 합천 호수가 그 있고 해인사 있는 거기서 낙동강 본류를 걸어 들어오는 게 황강이에요. 황강. 근데 합천은 많이 알려진 게 전두환 씨 고향 아닙니까? 한강을 지나 한강에서 그래가 알고 고가까지 처음에 그 했을 때 그분의 그 평전을 적었는데 제목이 황강에서 한강이라고. 예, 맞습니다. 황강에서 한강. 한강. 예. 근데 그 거기에 그 황매산하고 지리산하고 마주 본다고요. 개략적으로 보면 그 사이로 있는 게 함양 산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저 아름다운 곳이라고요. 조용하고. 옛날에 이제 교통이 어려울 때 그게 벽지지. 지금은 뭐 그 사이로 흐르는 이게 진주로 해가지고 이 토영가는 고속도로가 쫙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함양에서는 말이죠. 동서로 대구에서 광주 가는 또 도로가 딱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좋은 말하면 강원도에 뭐 영양 고속도로, 뭐 호남 영동 고속 생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별로의 산업공해 없이 청정 지역인데 교통 그 망이 형성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양에 마침 내가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고향이 함양에 가길래 안에 거기 한번 가볼 거라고 좀 뭐 볼만한 게 뭐냐 했더니 뭐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함양이라는 게 그 지리산에서 나오는 이제 지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놈이 그 남강을 그 지역에서는 남강 이름을 경호강이에요. 경호강. 그 사람들은 남강 그러면 진주나 남강이지 여기는 자기들은 경호강이라고 한다고. 근데 거기에 갔더니 뭐 나름대로 그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그래서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업체라든지 공장 이런 게 별로 없고 주로 뭐 문화시설. 근데 거기서 함양에서 그 내려오면 산청인데 이 산청도 함양의 연장선이죠. 오면 양쪽에 뭐 이렇게 산들이 있고 한데 여기도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그 전에 가본 이유가 여기 우리 처가 고향이 거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 같이 갔으니 같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동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기가 남살이란 산청군 남살이라는 곳인데 이게 옛날 그 고가들 그 안동에 왜 안동 그 고가촌 아니세요? 하회마을처럼. 하회마을 같은 거예요. 경상북도의 하회마을, 경상남도의 남살인데 그 지자체에서 이걸 또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가면 큰 거목들 오래된 집들이니까 뭐 담이 또 아주 이렇게 아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아담 예담촌, 남사 예담촌. 이제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거는 경호관에서 조금만 거기도 그 강을 경호강이라고 그럽니다. 경호강을 따라 가면은 진주로 가는데요. 그럼 진양호로 들어가거든요. 진양호로 가는데 여기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 지도를 다시 이제 보강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보니 이거는 뭐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진양호로 가는 강이 그 경호강이 있고 바로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이라고 있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그래 덕천강은 혹시 지리산 등반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지리산이 동서로 있지 않습니까? 동쪽 끝에 있는 데가 이제 그 무슨 절이고 우리해서 내려오는데 거기가 덕천강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의 동서로 있으면은 이쪽에서 이제 흘러오는 산기슭에서 오는 물이 진양호로 가는 거 아까 그 경호강은 이쪽 그에서 오는 강이 가는데 일부러 덕천강 쪽으로 한번 가봤더니 역시 거기도 예상한 대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한가하고 거기 거기 책이 있지만 남이 그 유명한 유학자 남명조식. 남명조식. 예. 남명조식이 거기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 마침 내 친구가 남명 그 조식의 그 유학파 회관이 있고 뭐 상당히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장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도 좀 들려봤더니 역시 그런 것이 들어설 만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함양 산청을 해서 뭐 둘러서 오니까 이 진양호에 오니까 저녁이었더라. 그래서 진양호에 이제 열박을 하는데
진양호가요.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커요. 군 한 2개를 갖다가 이렇게 수모를 시킨 곳이라서 그래 갔더니 저녁 때 갔더니 저 서양이 지는 그 시간인데 참 아름답고 그 호텔도 함부로 못 짓게 해가지고 한 3층, 4층짜리 이런 그 호텔 하나만 허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내려다 보니까 경관도 좋고 이제 거기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오니까 아침에는 또 저 진양호에 안개가 꽉 끼어가지고 그것도 참 분위기가 있는 거고 어쨌든 진양호가 그런 경관도 좋은 데다가 이 진양호를 갖다가 그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진양호 하류에 있는 하만이라는 어려운 하만에 옛날에는 수해가 참 많았는데 그게 다 그때 수해도 막고 한발도 막고 해가지고 그 밑에 뭐 어려운 하만 사람들한테는 진양호가 참 은혜를 크게 받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진양호를 해서 온데 이 진양호도 그렇고 내가 강을 쭉 따라오면서 강의 중심부에 항상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강은 쭉 내려오다가 소양호, 그다음에 남한강은 충주댐, 그다음에 쭉 오다가 대전에 그 금강에는 대청호 또 뭐 이런 호수들이 대개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국토개발 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참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뭐 중화학공원 만들고 뭐 일종만 주로 했는데 이 국토개발도 아주 참 그때부터 크게 한 겁니다. 팔당호도 그래요. 팔당호도 그때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 국토의 수계가 이제 제대로 잡히고, 네. 그러자 이제 이번에 그 4대강 그 사업하면서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 개발이 가능했대요. 만약 위에 상류에 그런 큰 호수가 없었더라면 4대강 개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행하면서 참 다시 한번 박통의 그 취직이라 할까 우리 국토 개발을 뿐 아니라 이게 한번 다시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양호에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 남강이 보니까 남강이 이 함양에서 이 남지로 가는 남지에서 이제 그 낙동강 본류를 만나는데 이게 보면 V자 비슷해요. 나도 이번에 여행하면서 알았어요. 그 남강 진양호 말만 들었지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작전도로 짜보니까 이런 거고 여기 V자가 되고 V자의 저점이 진양호입니다. 그 진양호가 그만큼 그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 할까. 그래가지고 이 진양호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남지로 가야 학동강 본류를 만나니까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진양 의령에 의령 하만을 지나는데 거기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 3대 재벌의 발상지가 거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은 거기 하나의 상징적인 105페이지. 105페이지. 예. 여기에 정암 솥바위인데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 제일 내세우는 게 이 재벌 세 재벌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 정암 바위가 밑에 아래 세 개랍니다. 물이 빠지면 다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암 캐는데 그래서 정암 속설에 정암 있고 정암 또 다리가 나루가 있고 하는데 이 정암이라는 곳이 그 서부 경남의 그 당시에 수로로서는 요충지예요. 거기 진양호 군산 진양군이 있고 의령군이 있고 함안군이 있는데 거기에 요충지니까 옛날 도로도 신통찮으니까 수로를 많이 이용했으니까 그때 요충지인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삼성의 이병철
LG의 구인혜 씨, 다음에 그 사만의 이제 조홍재 씨, 효성에 이제 그래서 태어날 그런 3대 재벌이 뭐 사방 80년인가 20년에 태어나서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속설이고 내가 경제학자로서 가서 쭉 한번 봤어요. 한번 본다 그러니까 이 경제가 발전하면 이게 상업 자본이 농업 자본에서 상업 자본, 산업 자본 이렇게 발전하는 게 그 과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된 게 이 세 집안이 다 거기에서 토들이에요. 그 아주 대지주라고. 그러니까 이병철 씨나 조홍재 씨나 고인혜 씨나 그 사람들이 그 농업 자본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그때가 뭐 30년대, 40년대니까 그 우리나라 그 뭐 저 여러 교육 수준도 낮고 뭐 이런 견문도 별로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을 저 서울, 일본 유학을 시킬 수 있는 정도로 여유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서울 간 사람도 있고 일본을 가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때 벌써 농업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화를 한 거지. 보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아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도시에 그런 무슨 여러 가지 상업 자본이 할 수 있는 뭐 포목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 있지 않겠어요? 한발 앞서서. 한발 앞서서. 그래 거기 대지주들은 의뢰 뭐 대대로 내려오는 그것만 딱 잡고 있었는데 아 이 집안 사람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개화를 시켜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근데 구인혜 씨 같으면은 거기 진양에서 진주가 가까워요. 그 포목상을 하셨어요. 내가 좀 그분들 집안을 아는데 그랬죠. 저 이병철 씨는 내가 알기로는 대구로 가서 양조장을 했고 상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조홍재 씨는 이 집도 원래 그저 대지주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양곡 무슨 거래하는데 거기에 진출해가지고 계획을 해 모여. 그러다서 일제시대, 일본 시대가 한 30년, 40년대 그래 해가지고 해방이 딱 돼서 이제 6.25 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경공업 뭐 전후 복구하고 할 때 그때 상업 자본이 산업 자본을 바뀌는 거예요. 뭐 치약도 만들고 뭐 저 테레비 전축도 만들고 할 때 그때 그 시리를 잘 타고 어디 쭉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고밀화되니까 이제 그걸 타고 이 사람들 주역이 된 거지.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병철 씨 집은 못 가고 그 저 구인혜 씨 그 집이 있고 저 오는 길도에서 멀지 않아요. 진양군 지수면이라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까 말하는 허씨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구인혜 씨보다도 더 토호가 허만정 씨라는 분. 허만정 왜 LG에 그 구시 말고 허시들 있죠. 그게 거기라고. 그래서 이제 구시들은 이제 그 입향조로 성소를 하면은 허시들을 먼저 그 가서 보니까 지수면인데 남과 흘러가는 그 지수천인가 있고 들판이 참 좋아요. 고디 산도 아주 좋고 거기는 뭐 큰 부자가 나게 돼 있는 그런 농업시장인데 그때 허만정 씨라는 분들 집안이 먼저 거기 입향을 했던 옛날 전에. 그래 호인데 고디에 구시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구시 들어왔었는데 뭐 이야기 그렇습니다. 구인혜 씨가 이제 진주를 진출해가지고 이 포목상의를 하니까 허만정 씨가 자기 아들 뭐 누구를 이 사람 좀 데려가라고 내가 그 자본도 좀 대주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같이 그 하면서 그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구시 허시는 쭉 합작을 하다가 뭐 금성사 뭐 생기고 할 때 그때 가서 근년에 와서 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하기는 생각하기는 아 이 사람들이 저 정암 다리 뭐 바위에 다리가 세 개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지형적인 역사적인 이런 거에 맞추어서 이런 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필연적이라 할까? 이 조금 더 쓴소리 될 수가 없는 거고 우리 경제 발전사를 보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한번 뭐 내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진주 그 어령에서 하만으로 가는데 하만이 여기 지도에 어딘지 모르겠다. 하만은 108쪽에 네. 108쪽에 92페이지에 보시면은 92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진양호가 있고 정합 부의자의 밑에 저점이 진양호고 그 다음에 정암교고 그 다음에 그게 남제로 가거든요. 남제 가는 중간에 하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남지에 가야 저 북쪽에서는 낙동강 본류를 만나는데 그 이제 하만이라는 데가 거기 이제 거기가 우리 고향입니다. 근데 뭐 그전에도 가봉에는 가서 이번에 일부러 자동차를 가면서 그야말로 산 따라 강 따라가는 이 좌표를 가지고 한번 찾아가 봤다고. 아이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앞으로 어디 그 고향 가실 때 우리 보통 뭐 기차편 가고 뭐 고속도로 가고 있는 건데 한번 자동차 드라이브 하시면은 그 지리에 따라서 우리 위치가 어디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그쪽 진주 뭐 고성 이쪽은 그 산경표에 그 처음에 낙동강 수계 설명할 때 잠깐 있었는데 이 낙동강하고 109페이지. 예, 93페이지에 그 아까 낙동강수의 약도 있었죠. 중간에 이게 소백산맥이거든요. 이 소백산맥이 지리산까지 오는데 이쪽이 호남이고 이쪽이 경상도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산강이다 금강이다 이걸 여태까지 소백산맥이 왼 좌측에 이쪽을 쭉 봤는데 이제 낙동강 갈 때는 이 소백산맥 우측을 하는데 그 중에 지류 하나가 남강이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걸 낙동강 수계를 보니까 아주 큰 지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대구의 금호강 있죠. 이 대구 뭐 분 계시지? 난 대구의 금호강을 그전에 출장을 가면서 가보니까 대구의 동대구는 저쪽에 이제 기차역이고 서대구 쪽에 공단이 많아요. 근데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리고 대구의 팔공산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는 팔공산 보면 뭐 신문에 보면 입학 시절이 되면은 또 학부모들 가서 뭐 불쾌해놓고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이번에 이걸 지도 공부를 해보니까 팔공산이 그쪽에 제의 그 지리산이에요. 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영동 쫙 그게 근데 그것이 깔고 앉은 중에 일부가 팔공산이에요. 대구고 대구가 분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팔공산 그 산역이 굉장히 넓은데 거기서 오는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호강 이렇게 하던가? 예, 금호강이 네, 금호강 해서 이제 낙동강으로 이제 하는데 거기에 그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고점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 지금 읽고 있는 그 무슨 탈서가 거기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금호고도 거기에 그 위에 이 구미 쪽 구미에서 그 김천 쪽으로 가다가 거기에 뭐 일대가 박정희 대통령 연구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 지도를 보면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야기를 할까 말까 싶은데 우리 고향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상경표를 한번 응용한 케이스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페이지에 108페이지에 이것도 지도가 불안전해가지고 위에 강 그게 남강입니다. 남강이고 남강에서 더 나가야 이제 남제가 나오는데 남제가 나와 있네. 네. 하만군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배산 임수라 그러잖아요. 어느 산을 등졌느냐, 어느 강을 끌어안느냐.
배산, 임수인데 임수는 남강이라고. 그러면 배산은 어디냐? 배산은 저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낙남정맥이라고 있어요. 그 낙동강에 왼쪽은 소백산맥이 쫙 내려오고 저 동해안 쪽은 낙동정맥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향을 해가지고 부산 쪽으로 가고 그 낙남정맥은 진주에서 그 지리산에서 이 마산의 무악산 쪽으로 가는 큰 산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큰 산줄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안군은 이게 낙남정맥에 그것도 정맥도 지맥으로 그 지맥이 이제 그 뭐 하나 북쪽으로 솟아난 건데 그 지맥이 이 거기 보면은 여기 있네 지도에 저 오른쪽 구탱이에 무악산이 있고 왼쪽에 여항산이 있는데 함안 사람들은 여항산을 굉장히 칩니다. 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6.25 때 엄청난 객전지였어요. 그 갓댐 저 사람들이 각댐이상 가는데 그게 유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고생했던지 갓댐 산을 해가지고 그래 갓댐 산이라는 게 있고 그게 여항산인데 이 여항산하고 그 무악산 이게 산줄기가 되게 한 1000m 돼요. 그거는 그거 상당히 높은 산들이죠. 그래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을 등지고 있는 게 함안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안군인데 우리는 그 산인면이라는 곳은 그 낙남정맥의 산줄기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게 화계지맥이라는 건데 이게 해서 쭉 남강으로 흘러가는 남강으로 가는데 거기 보니까 양쪽에 함안천이라는 게 있고 칠원천 이게 칠서천이라는 건데 이 강줄기가 함안 이 강줄기가 있는데 우리 고향은 이 좌표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남강으로 쭉 오다가 남강 그 함안 근처에서 IC를 빠져나오면은 산인면이라는 거죠. 이 산인면은 이 산줄기는 낙남정맥에서 지맥이 하나 나와가지고 남강으로 빠져가는데 그 지맥 중에 하나가 거기에 포덕산, 자양산, 그다음에 안국산 가는데 거기 산 이름이 포덕산이라는 데가 이게 바로 우리 저 동네 뒷산입니다. 그 이제 우리 산소들이 있고 그 조금 비켜나서 자양산이라고 이것도 한 500m 되는 그 지역에서 꽤 높은 산인데 이게 산이면 주산이고 요놈이 쭉 올라가다가 이제 칠서 초등학교 앞에 안국산이라는 데 여기가 내가 학교 다닌 데입니다. 그래서 내 출생은 산인면에서 했는데 저 초등학교는 칠서 초등학교 다녔거든. 그 어른이 산인면 계시다가 칠서에 가서 양조장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국민학교 쭉 다녔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산인 고향하고 칠서하고 굉장히 먼 곳을 알았다고 어릴 때. 그래서 할머니 따라가면은 뭐 굉장히 객지에 가는 건데 이래 딱 보니까 바로 산 중줄기 하나 요쪽은 산인면이고 요쪽이 칠서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고향에 뭐 그 지행 사실 때 도로 따라가는 곳하면도 그런 산줄기를 가지고 강줄기를 보면 아 이렇게 연접되어 있구나. 근데 그걸 참 좋은 이제 이번에 응용을 한번 해본 건데, 근데 그쪽으로 해석하니까 이 뭐 고향의 그 좌표를 한번 찾아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남지로 나갔는데 남지에서 이제 그 낙동강 본류를 만나가지고 쭉 그 서쪽 동쪽으로 가면은 밀양이 내려옵니다. 밀양 가면 밀양천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이제 낙동강 본류고 우리는 남지까지만 남강인데 그래 그걸 따라서 갔더니 거기 책이 있는데 이쪽 4대강 중에 이제 보가 4대강이고 이제 보를 갖다가 열 몇 군데를 전국적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고 그것도 사람들이 실제로 상상 기사 신문에 나는 것만 보고서 뭐 잘했니 못했는데 여기에 가면은 이 낙동강에 이 제일 마지막에 함안보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번
그 강변도로 따라서 그 강변도로가 있어가지고 드라이브를 해서 갔더니 아 거기 어디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115페이지. 115페이지입니까? 아 여기 있네. 115페이지. 이거는 우리 어릴 때 상상도 못했다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나는 칠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낙동강이 이제 범람하면은 고중에 지류 하나가 칠서선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그 여름에 홍수가 났다 하면 강물이 저기서부터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 앞을 가면서 수해를 많이 당했던 것이 낙동강에 대한 그 기억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 마산 가는 길에 그 건너가 보면은 갈수기가 돼가지고 낙동강이 참 그 좀 초라해 보였다고. 그러던 낙동강인데 이번에 4대강 사업의 그 하나인 이보가 창녕 한만보가 되어서 가봤더니 이렇게 달라져 있어요. 이 달라졌다는 것은 역시 그 개발을 한 건데, 보통 그냥 강이 있으면 퇴적물이 많아가지고 몇백 년 되니까 이건 뭐 까딱하면 홍수나고 까딱하면 뭐 갈수기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번에 굉장히 팠지 않습니까? 물그릇을. 그 물그릇을 강폭도 넓히고 또 깊이 파고 했으니까 물그릇을 담아두는 데가 보거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아주 좋은 국토 개발한 거예요. 그러더니 우선 경관도 좋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제적인 이택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참 그 우리 국토 개발하면서 4대강 이것도 자꾸 뭐 어느 특정 대통령하고 연계시키는데, 그 특정 대통령을 연계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대통령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 했으면 이 다음 그 수자공사에는 이 4대강에 큰 지류 있지 않습니까? 지류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지. 이번에 왜 저 큰 대청호 대전 옆에 그 세종시 들어오는 미호강이라고 있어요. 네. 미호강이 이제 물난리 난데 그 뭐 터널에 갇혀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것도 미호강이 개발이 되었으면 그런 게 안 나죠. 그리고 뭐 미호강이라는 게 옛날부터 퇴적되어 온 곳이니까 비만 좀 오면은 뭐 홍수 나는 거, 홍수 나다 보니까 급히 대처도 못하고 막 넘쳐가지고 터널에 그런 참사가 났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참 국토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과시적인 그 국토 개발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막 그거는 내 나름대로 본 거고, 그래가지고 낙동강까지 낙동강에 남강까지 해서 이제 밀양 그까지 이제 가는데, 이제 밀양에는 그 삼남리라고 있어요. 혹시 여기 막 그쪽에 좀 우리 이청자도 알잖아요. 그 삼남리라는 곳이 이 서부 경남, 중부 경남의 이 관문입니다. 서울서 부산 가거나 이제 이쪽에 마산 진주 사람이 부산 가거나 서울 가거나 반드시 삼남리를 경고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제시대부터 경전선, 경부선이 절점이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아련한 추억도 많다고. 그런데 그냥 쭉 보고서 참 그런 곳이었지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는 그 철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기회밖에 없으니, 이제는 뭐 고속도로 뭐 등등 모든 그 교통 인프라가 워낙 돼가지고 밀양도 보니까 옛날에 상상했던 밀양보다는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까, 좀 작아 보인다 할까, 그래서 여행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 따라서 이번에 뭐 7대강을 나름대로 해본 결과 참 좋은 공부를 했는데, 거기 내 에필로그에 적은 대로 우선 여기 뭐 이 상경표 이거 참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게 저 국토 여행할 때 기본 골격일 이것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0년 300년 전에 조선조 후기에 다 만들어진 이런 지도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몰랐던 거지, 활용을 못했던 거지. 이런 걸 또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데마다 진짜 금수강산이에요. 내가 외국에서 여행을 많이 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또 개발되고 나니까 길 좋고 뭐 가면 다 이 숲도 좋고 물도 좋고 경치도 좋고 또 문화시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참 금수강산인데
금수강산인데 이 영하게 금수강산인데 외국 사람한테 안 뺏기고 찍혔다는 거. 그게 금수강산인데 그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 아닙니까 만주고 이쪽 건너면 러시아거든요. 이 강대국을 갖다가 상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해음을 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는 보존했단 말입니다. 기부하게 살아남은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야참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나라 땅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해도 참 우리한테 큰 건데 이거를 5,000년 역사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지켜줘서 우리한테 그대로 보존 남겨준 거 이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나름대로 뭐 일종의 애국심이라 그럴까 이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브 여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막 지금이 가장 절실히 그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뭐 50대 40대만 하더라도 이런 도로사정 이것이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참 드라이브 여행이 좋아졌어요. 우선 뭐 도로 좋아졌죠. 뭐 그다음에 찾아가는 앱이 있죠. 또 자동차 다 좋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감히 자가용차 타고 다 운전을 할 수 없었잖아요. 이제 뭐 다 웬만하면 중형차 타고 이런 여행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의 그거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이야기하면 야 그 뭐 너 갔던 거 자랑하니 하는데 사실은 자랑할 만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하는 이유가 이제 늦었어. 어떻게 그게 쉽나 그게. 근데 지금 이제 60대 막 지금 퇴직해가지고 60대 70대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좋은 여행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 잘 해보시는데 혹시 이게 도움이 된다면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이번에 자진해서 이 한강제를 맡았습니다. 저는 한 18년 전에 자동차를 면허를 반납하고 차를 없앴다고 다시 이제 와서 모닝이라도 면허 따가지고 모닝이라도 가서 이게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무슨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국 답사하는 거는 이제 내가 자동차는 조금씩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행동 방향이 좀 커져요. 근데 우리 집이 지금 수선되고 저 분당에 오래 그게 내가 차가 없으면은 꼭 지하철을 타려게 되면 아무래도 출입하기 좀 불편한데 뭐 차가 있으니까 뭐 교촌하고 무슨 뭐 쇼핑도 그렇고 뭐 나들도 그렇고 그래서 차는 가급적이면 내에 들도록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는데 그 대신 유의사항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야간에 절대로 운행 안 한다. 야간에.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제 먼데 안 나간다. 그리고 시내에 살 때는 내가 다 양보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야간에는 정말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거리가 좁고 짧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이런 여행 하려면 좀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계속 하면은 긴장만 하니까 재미가 절반 줄어들고 특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절대로 시즌에 가면 안 돼. 비시즌 절대로 주말에 가면 안 돼. 주중에 가야 돼. 그래 그거 우리는 뭐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하고 가느냐 그거는 각자가 다른데 이런 장거리 여행하려면 좀 신경이 쓰임 동행으로 그래서 아주 제일 만만한 친구 그리고 제일 좋게는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운전만 교대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좀 의존도 하고 있는데 뭐 등등 각자가 그거 맞추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그 때문에는 참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노년의 휴양 겸 힐링 겸 역사 공부, 지리 공부도 하는 참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외국에 많이 가봤잖아요. 좋구나 하는데 뭔가
안기는 게 없어. 그 남의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참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절실히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점심 시간 좀 가야 되는 거 지금 조금 지금 혼잡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래. 좀 이따가. 내가 그 여행을 많이 했는데 예컨대 중국서 이 인천공항 오지 않습니까? 베이징 공항에서 베이징 북경 가면은 완전히 그 평원입니다. 평원. 만리장성까지 가려면 한참 차를 타고 2시간인가 3시간은 가야 되고 동경도 동경 평원은 진짜 그 위에 올라가서 높은 건물에서 보면은 완전히 평원입니다. 참 밋밋하죠. 그런데 북경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한국 서울에 오면 말이죠. 아이고 뭐 한강에다가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이 다 되어 있고 그 뭐 그러는 면에서 참 그 같은 수도라도 서울이 훨씬 참 이상적인 수도다.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 대사를 데리고 여기 선정 잘한 거예요. 자리가 맞습니다. 정말 잘 잡은 거고. 미안하다. 회장님, 우리 한국은행 동호회가 안시성 때문에 저런 가지고 안성철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안철 두 분한테 박수 한번 여러 가지로 나는 안시성으로 만들기 하기가 거기서 아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우리한테 참 좋은 자리를 물려줬다. 그래서 나는 그때 고구려에 짠 막았어. 그것도 돼.